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뉴파이나고 서초고등관 강동림 부원장. 네, 정민환 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초고등학교 1학년 중간 분석 그리고 기말 대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초고등학교 이제 그 중간고사를 봤었죠.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서초고 학생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 반응을 좀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리는 반응은 이게 서초고 시험이라고요? 문항수가 뭐 늘어난다는 말 전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냈지?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나도 100점이 나왔을 텐데. 그리고 대부분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긴 한데 이상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잘 풀리지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보다 확실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작년 중간고사하고 그다음에 이번 중간고사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눈에 띄는 특징은 저희가 최고 난이도 문항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맞는 친구들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 문제는 틀린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를 다 맞는다면 무난히 당연히 이제 1등급이 되는 최고 난이도 문항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1번 문제 정도가 최고 난이도 문항이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사실 서초구에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1, 2, 3등급 결정 문항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몇 문제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사이즈가 좀 커졌죠.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 함정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문제 수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높아졌네요. 네. 이게 지금 올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서울고 정도 제외하면 네. 다른 학교가 전체적으로 전반 작년보다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네, 난이도를 좀 강화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네. 담합이라도 한 듯이 그러게요. 어려워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등급컷은 1등급 81, 2점, 그 다음에 2등급 73, 4점, 3등급은 65, 6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수학 서술형 채점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잡은 등급은 일단 서술형에서 약간 감점을 좀 타이트하게 준다라는 좀 그런 가정하에서 잡은 등급이고요. 만약에 이제 서술형에서 좀 비교적 좀 관대하게 너무 가혹하게 채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좀 등급컷은 각각 좀 더 1, 2점씩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야, 근데 작년보다 어쨌든 많이 떨어졌네요. 네, 좀 많이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 부족은 사실 훈련이 아니면 해결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친구는 약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나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항 수 이렇게 두 문제가 늘었죠. 아, 두 문제나 늘어났나요? 문항수가? 네. 그래서 일단 한 문제당 기계적으로 배정된 시간수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라면 한 문항당 약 2.4분 정도가 좀 여유 있게 풀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한 문제당 2.17분 안에 좀 풀어 제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문제 늘어났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네. 23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에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체감하는 난이도는 훨씬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처를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출처를 분석해봤는데, 자, 작년 시험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도 24% 정도, 뭐 적지는 않은 비중이죠.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보시는 신사고 교사형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반 이상이 나올 정도로 서초고 하면 그냥 뭐 교사형 자료지, 뭐 이랬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프린트가 52% 절반 이상의 학교 프린트 연계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작년까지는 교사형 자료에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교사형 자료를 약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었고 교과서에서 약간 쉬운 문제들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네, 또 예. 학교 프린트에도 좀 달라진 내용이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중이 큰 학교가 아니었는데 프린트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고 네. 또 프린트에서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이런 좀 변화된 분위기를 처음 감지했던 시기는 사실 중간고사 이전이었어요. 지금까지 서초고에서 나눠주던 학교 프린트 문제는 사실 좀 이 정도는 하는 이제 기초 문제들 위주로 약 80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 시험 전까지 네네네. 한꺼번에 주진 않습니다. 뭐 일주일 단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데 올해 갑자기 친구들이 이제 가져오는 학교 프린트 문제가 상당히 늘어나는 점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다 합쳐 보니까 그게 시험 전까지 총 136문제더라고요. 아,
그리고 학교 프린트 자체 문제들도 원래는 이제 기초 문제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물론 기초 문제는 있었지만 센 B 수준의 문제들과 그다음에 센 C 수준의 문제들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걸 보고 좀 저희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느끼고 좀 많이 좀 대비를 시켰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왜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 하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봤는데, 자,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작년에 1학년 수학을 서초구에 담당하신 세 분의 선생님인데요. 자,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1학년을 담당하셨던 안정조 선생님하고 김인경 선생님은 학생들과 같이 2학년을 함께 같이 올라갔고요. 올해 이제 박미옥 선생님, 박경환 선생님, 이서한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올해는 계속 같이 이제 맡으실 거고 내년에도 이제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세 분의 선생님께서 시험을 출제하셨는데, 자, 작년과 달라진 특징은 일단 문제 자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산이 좀 긴 문제들, 그 다음에 처음 본 시중교재에서 약간 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약간 꼬아낸 거죠. 그런 처음 보는 문제들, 자체 개발한 문제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서초구의 이제 출제 스타일은 이제 올해부터 분명히 바뀌었고, 그래서 그 바뀐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서초구만을 위해 서초구의 시험만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초구의 특징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유일한 학교거든요. 시험 범위 자체가 그렇죠. 2차 방정식까지였으니까. 이 동네에서 2차 방정식까지였던 학교가 네.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네, 서초구가 유일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가 지금 이제 끝나고 기말고사는 이제 6월 28일 화요일로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사실 지금부터 하면 사실 8주가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뭐 학교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8주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서초구의 이제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초구 전문반이 있는, 자, 그런 곳에서는 아마 서초구에 맞는 그런 이제 교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제작한 이런 이제 교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초구는 이제 서울고처럼 이제 서초구 하면 이제 학교 프린트로 이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프린트의 난이도가 네. 높아지고 이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프린트는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네. 네, 학교 프린트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좀 이제 연구, 그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유사 유형이라든가 네. 약간 좀 이제 다른 문제 결합을 했다거나 조금 더 꼬아내는 변형 문항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좀 많이 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이제 꼭풀 모의고사를 또 보면서 좀 실전 감각을 쌓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화고 상문고 뭐 다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초구랑 아무래도 좀 이제 뭐 그런 일반적인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서초구의 시험 출처인 이제 뭐 교과서에 있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 아니면은 이제 서초구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자, 이제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된 실제 서초구 시험과 거의 흡사한 이제 그런 시험을 보면서 이게 내가 시중 교재를 풀 때랑 그 다음에 이 서초구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랑 그 차이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는 맞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나의 장점이겠지만 그 반대라면 다른 친구들은 다 맞았는데 만약 나만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나의 꼭 약점이 되기 때문에 시험 전에 그런 취약 유형을 꼭 발견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보완 자료를 통해서 약점을 극복해서, 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등급이 있을 거예요. 뭐 2등급, 1등급. 자, 자기 이제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추가적인 미션 같은 것도 이제 받아서 훈련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네.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열심히 그냥 단순히 하기보다는 이제 좀 태도 변화를 통해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습관이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뭐 뉴판 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숙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학원 있는 날에 수학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숙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숙제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다 알고는 있어요. 네. 그날 당일 숙제를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다음날 숙제를
이제 해야지.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숙제를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날 숙제를 해야 되는 날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혼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사실 그런 숙제는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고 네. 조금만 어려워도 별표를 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일 숙제를 해야지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수학이 들은 날에는 수학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날 배우는 네, 습관을 좀 부여해주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는데 학생들한테 그날 당일 숙제를 집에서 네. 한 50% 정도를 하고 네. 밴드에다 인증 사진을 올리면 네.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부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확인하고 네, 포인트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포인트가 쌓이면 나중에 이제 선물도 주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포인트가 사실 별건 아닐 수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다 이거죠. 네. 자기 힘으로 포인트 받고 자기 힘으로 선물 받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션을 통과하고 당일 숙제를 계속 해 보니까 네. 점점 이렇게 습관으로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쌓이면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기를 해서 상품 같은 걸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와. 아디다스 신발 같은 거 받은 학생도 있었고요. 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급 계기를 해서 어떻게 효과를 받느냐.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반포고등관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 사례입니다. 예,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6등급에서 2등급까지 뛰는 학생입니다. 아, 예. 정말 네. 감동이었었죠. 그렇죠. 5등급에서 2등급도 있었고, 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등급 계기 같은 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과목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연휴 특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중간고사 대비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이루어집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 이 겨울방학 때 이제 사실은 다른 선행을 멈추고 수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수상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딱 중간 범위까지만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중간 범위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2달에 걸쳐서 기말고사 범위를 하는데 네. 사실 이때 기말고사 범위가 또 도형이 들어가는데 네. 도형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빡빡해요. 네. 사실 선행도 좀 덜 돼 있고 그렇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짧고.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연휴 기간이 있어서 그 도형을 네.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도형 파트를 공부할 때 네. 굉장히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형이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 특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강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역전 특강. 예, 이제 중간고사 때 기대만큼 네. 점수를 못 받은 학생이 네. 도형 같은 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네. 기말에 꼭 역전해서 네. 합산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대비 등급업 전략 중에 학습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정민아 팀장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이런 4등급, 4등급, 4등급이 너무 많아요. 사실 4는 뜨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 등급이 3.86 정도로 개선이 됐다. 하지만 이게 이제 성적표에 기록되는 확정된 등급이 아니거든요. 기말고사까지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그 등급이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열심히 해서 이제 각 과목별로 한 등급씩 이제 올리게 된다면, 자, 내가 지금 이제 아무런 대비 없이 중간고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냥 막연히 공부를 하다가 자, 이 똑같은 등급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3.86이라는 등급과 자, 기말고사만큼은 뭔가 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중간고사보다 각 과목 한 등급씩만 올렸을 때 맞게 된 2.63이라는 등급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죠. 선생님 이 정도면 뭐 학교의 급이 학교가 뭐 3단계가 바뀌는 정도예요. 대학을 갈 때 거의 3단계 정도의 네, 3단계 그를 뛰어넘는 거고요. 과목 하나씩 보면 한 단급씩 네. 올리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모든 과목을 한 단급으로 네. 올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다른 과목도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또 4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함께 같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이제 상담을 해서 물론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성적표를 이제 가져온다면 저랑 이제 함께 그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앞으로의 학습 습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시간 활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세밀한 상담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좀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서초고등학교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